안녕하십니까. 국제공정선거연합에서 선거 감시를 했죠. 근데 우리 선관위 비협조로 직접적인 검증이나 참고는 거부됐는데, 근데 이 감시단에서 최종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성명서는 이제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의회, 그리고 이제 유엔,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기구, 주요 외신까지 다 제출한다. 이것만 봐도 우리 선관위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 최종 성명을 보면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못한, 한마디로 개판의 개판. 이런 게 아마 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는 없을 겁니다. 관리나. 최종 선거 감시단의 최종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걸 간단히 제가 소개하면요. 가장 큰 문제를 이제 네 가지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이제 가장 특이한 현상,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 이게 국제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일단 선거를 완전히 반반씩 두 번 쪼개서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나타난다. 자, 이번에 보면요. 전체 투표율이 79.4, 그 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37.4입니다. 그 다음에 당일 투표가 42,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죠. 사전 투표 37.4, 당일 투표 42, 그러니까 이제 79.4잖아요. 4.6%의 당일 투표가 많은데, 이렇게 며칠 사이로 두 번 투표하는 나라가 있나 의문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득표율이 말이 안 되게 괴리가 생긴다. 당일 투표는요, 이재명이가 이제 37.9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53이에요. 당일 투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53, 이재명이 37.9. 근데 문제는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가 63.7이에요. 63.7. 김문수는 이제 26.4. 거기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린다. 근데 이 선거 감시단의 성명을 보면 이게 그러면 사전 투표는 젊은 애들이 진보층이 좌파가 많이 하고, 당일 투표든 사전 투표든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전 투표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0%다. 그럼 당일 투표도 30%.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표본이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젊은 층만 사전 투표하고 어르신들에게 당일 투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 건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에서 3배 이상 이재명이 앞서고, 당일 투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이걸 납득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전투표 불신해가 당일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몇 번이 했지만, 근대에서 이렇게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이거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감시단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사전투표를 없앰으로써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없앰으로써. 이거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끝까지 불신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준석이나 권영국에게 똑같아요. 이준석이는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에게 똑같아요. 비율이. 권영국이도 그래.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유독 김문수, 이재명만 사전 당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성명서에 보면요, 이렇게 며칠 사이로 표본이 똑같은데 연령대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이거는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한마디로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에 누가 납득하겠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며칠 사이에 연령대별로 똑같은데 이렇게 3배 이상 많은 게 사전투표가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이게 뭐 모든 게 그 통계고 뭐 다 버려야죠. 어떻게 이걸 검증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출구조사가요. 진짜 웃기죠? 출구조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언제 해요? 당일 투표를 하죠. 당일 투표를 가지고 이게 출구조사잖아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안 되잖아요. 투표구가 다 다른데. 그냥 저거 맘대로 보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알아서 보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놓겠지 생각하고. 원래 출구조사라는 거는 당일 투표한 그거의 출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53이야.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37. 압도적으로 앞섰잖아. 근데 출구조사는 또 이게 완전히 거꾸로야. 방송 3사가 출구조사인데 이재명이가 51.7. 김문수는 39.3. 와, 출구조사만 보면 이게 거의 뭐 12.4, 12% 이상 앞섰잖아. 그럼 이게 말로 하느냐고. 저는 이해가 안 돼.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53이야. 이재명은 이게 37이고. 근데 출구조사는 12.4% 앞섰다. 이게 출구조사는 그 폼이잖아요. 저거 맘대로 사전투표를 우리가 많이 앞섰겠지 생각하고 이미 깨맞춘 거 아니냐. 그러면 출구조사 할 필요는 뭐 있냐고요. 그러게 기존에 뭐 가지고 깨맞추는데요.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안 하잖아. 그러면 출구조사 발표하지 말라고 이제. 본투표는 이게 김문수가 훨씬 많은데 이재명이 12% 하면 출구조사 할 필요는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실제 투표보다 출구조사가 차이가 훨씬 크잖아. 근데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많이 앞섰다고. 그러니까 저거 마음대로 사전투표 보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조작하면 굳이 출구조사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게요. 그럼 노잖아. 출구조사가 실제 득표보다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김문수 보기 불리하게 된 게 이런 게 아마 이게 그 사전투표 조작하면 이게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미리 출구조사를 개판으로 12% 해놨으니 본투표가 그래 한 8% 차이 났다. 그러면 이게 여론대로 넣었네. 부정선거 없네. 여론대로 넣었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출구조사를 발표했으면 김문수가 53으로 이겼다. 당일 투표는 김문수가 53이잖아. 이게 출구조사 아니야. 마음대로 그럼 출구조사가 아니잖아. 사전투표는 이게 무슨 조사야? 뭐 원래 여론대로 저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출구조사라는 게 딱 투표한 사람 그 거리에서 조사하는 건데 저거 마음대로 보정하면 굳이 할 필요는 뭐 있냐고. 이런 게 출구조사 때려치우란 말이야. 괜히 부정선거 합리화시켜준다고. 맞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조사 아닙니까? 출구조사라는 게 출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여론조사면 그 여론조사 하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부정선거 은폐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마음대로 이용해놓고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 안 하거든요. 당일 투표자만 하는데 이것만 김문수가 출구조사에서 12% 이기게 넣어야지. 김문수가 이기게 넣어야 되는 게 출구조사 아니야.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출구조사는 사전투표 출구조사 없잖아요. 저거 마음대로 그냥 보정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 이걸 아주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잖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는 차라리 사전투표도 출구조사 해보든지, 그럼 사전투표 출구조사 얼마, 본투표 출구조사 얼마 이렇게 발표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보고서가 그 이야기잖아. 이걸 이렇게 반드시 출구조사, 투명성, 조작 이걸 이렇게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시민이 제보하거나 증거물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이제 이거 실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이거 발표한 투표자 수가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이게 선관위도 2, 3% 다르다 하잖아. 실제 투표자 수하고 이게 개표자 수도 이번에 껴맞췄냐? 저번에는 개표 안 한 종이 있던데도 억지로 껴맞췄잖아. 부천하고 김천에서. 김포, 부천. 이번에도 이거 전체 투표자 수하고 개표자 수를 억지로 껴맞췄냐? 실제 투표자 수하고 개표자 수가 맞아 떨어지야 되는데 저번에 총선 때는 개표도 안 한 표가 있던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거 수많은 대리 투표 의혹이 있는데 이거 하나 적발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효표 처리도 안 했다. 이것도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이게 대리 투표나 중복 투표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 또는 이게 위조 신분증이나 옛날 신분증 가지고 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한 선거구에 몇십 표만 넣어도 전국하면 이게 얼마냐. 이걸 그냥 무조건 이게 선관위는 실수가 할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수많은 게 놓다는 거죠. 특히 노잖아.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이거는 이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중복 투표나 위조 신분증부터 CCTV 문제, 청관 방해 이런 이제 수많은 의혹을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돼야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게 미국의 이런 국제적인 사람들도 검증 안 받겠다, 감시를 안 받겠다, 이런 선관위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나 부방대 국민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야, 우리한테 믿고 맡겨.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가 이게 뭐 국민들이 감히 금방지게 감시하려고 그래. 이거 아닙니까? 아니, 선거를 국민들이 감시하지 누가 선관위한테 맡기라고?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너 선관위 너걸 믿고 너한테 맡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돼야 된다. 왜 이렇게 위축시키고 오히려 막 협박하고 고발하겠다고 난리치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보고서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래놨어.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그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감시.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한 게 아니야. 우리 주권을 깊이 존중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가 결점이 없이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무조건 이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 보고서를 아까 말한 게 미국,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다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의 국제형사사법 대사 모스탄, 그 다음에 존 밀스, 그 다음에 그랜트 뉴섬, 다 이게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전부 이게 쟁쟁한 분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 선관위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한국 선관위 노태악, 한국 선관위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세계적인 선거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믿겠습니까? 선관위 말을 믿을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 수출한 나라마다 전부 부정선거 시비에 휩쓸려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과학적인
지적이고 객관적인 지적이면 선관위가 받아들여야지 말도 안 되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 국제망신 좀 그만 시키란 말이야. 나라망신. 선관위, 노태악이랑 김용빈 나라망신 좀 그만 시키라고. 이게 전 세계 다 이게 언론에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그리고 좀 부정 사전선거 좀 이게 없애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괴리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좀 없애야 된다. 본투표를 뭐 3일 하든 이틀 하든 왜 이렇게 4일 간격으로 두 번 쪼개서 해서 말도 안 되게 3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들어서 이게 국제적인 그걸 이게 망신을 초래하는 정말 이게 부끄럽다. 이렇게 보고 선관위 쓸데없는 이게 국민을 상대로 협박질이나 고소질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게 전수 표본을 정해서라도 이게 실제 투표자 수와 발표한 수가 맞는지 한번 몇 개 표본이라도 우리가 한번 이게 철저하게 수작업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 성명서니까 제가 속에 있고요. 정말 이거는 이게 부정선거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정말 이게 그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반드시 이게 검증을 해야 될 이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